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집회 결사의 자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집회 결사의 자유 이제 판례론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요렇게 이제 고시원에 A가 이렇게 있어요. 밖에서 이제 집회가 있고 막 시끄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막 이렇게 그 말을 하겠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가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의사를 표시를 해라. 그래야 네가 불만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집회에서 네 의견을 표시해야만 정치에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네가 국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네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해라. 싫다. 나는 게임이 좋다.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참아라 이거죠. 참아라. 그죠? 이게 이제 고팔의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업번. 자, 집회자는 첫 번째 주관적 권리성도 가지고 있고 객관적 가치 제도성도 가지고 있고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니은번. 자, 개인 인격 발언과 민주주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다원적인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표시하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디귿번. 자, 소수 집단을 옹호하고 그 고시원에서 게임하지 마라, 나와라, 고립되는 것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1번. 나와서 의사표시하면 불만 세력이 사회적 통합이 되고 정치 안정이 되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정치에 반영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음번.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일반 대중에는 불편은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주인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대신하는 거다. 그거죠. 비읍번. 그래서 집회 자유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대의제. 대의제가 뭐예요? 국가의 이제 어떤 사안을 의논할 때 국회의원들을 대신 뽑아서 국회의원들 대통령한테 맡겼죠? 맡겼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얘들한테 맡겼다고.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감시를 해야 되죠. 감시를.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런 말 쓴 겁니다. 자, 따라서 집회자가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회 장소로 여행을 가는 걸 방해하거나 귀가를 방해하거나 검문을 하거나 접근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감시하거나 정보 수집하거나 그 어떤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싹 다 금지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근데 이응번. 집회자로 보장이 되려면 평화적 비폭력 집회만 보장이 됩니다.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기업부터 시옷까지는 쭉 읽으시면 되겠고 시옷하고 이응 체크하시고 시옷하고 이응이 제일 잘 나옵니다.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적 비폭력 집회만 보호가 됩니다. 비동그라미. 자, 그리고 이제 보호되지 않는 거. 폭력을 사용한 집회, 폭력 세모. 집회를 방해할 의도의 집회, 방해 세모. 그 두 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7페이지. 자, 1번. 21조 2항에 이제 검열 허가 금지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 금지, 절대 금지. 절대 금지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검열 허가 절대 금지. 그다음에 2번.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 헌법 조항은 그 37조 2항에 앞서서 우선적이고 1차 심사 위헌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위헌인가를 따질 때 37조 2항이 과잉 금지 원칙이죠.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21조 2항의 검열 허가 금지 조항 이거 먼저 따지라고요. 이거 따져서 위헌되면 그냥 바로 위헌인 거예요. 따질 필요도 없이 바로 위헌.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먼저 따집니다. 자, 3번. 자,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관한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 이전의 예방적 조치로서 집회 내용, 시간, 장소, 사안 심사하여 일반적 집회 금지를 특정 경우 해제함으로써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거의 주에다 써놨죠. 허가제는 원칙 금지 예외를 허용하는 걸 말한다. 자, 신고제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제하고. 자, 그래서 이제 집회관에서 허가제가 있고 경찰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원칙, 예외. 허가는 원칙이 금지고 예외가 허용이에요. 신고는 원칙이 허용이고 예외적으로 이상한 것만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지된다. 근데 집회 신고제는 괜찮다 이거죠. 겁니다. 허가제에 관한 설명이에요. 허가제에 관한 설명.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허가고요. 요렇게 하면 신고예요. 바꿨으면 틀린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꿨으면 틀린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이 이제 검열 허가 금지의 내용이에요. 강행 내전 겁니다. 강행 내전. 그래서 첫 번째 금지되는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될 것, 사후 말고 사전일 것, 그다음에 그 결정할 것, 그리고 허가 없이는 집회가 불가능하게 강제할 것, 강행 내전. 맞습니다. 자, 다음 5번.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 집회 제한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이제 법률로서 집회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괜찮아요. 일반 제한이 뭐예요? 뭐 시간이라던가 뭐 장소라던가 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제한. 새벽에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 많은 데서 하지, 도로에서 하지 마라 이런 거 이렇게 가능하다고. 근데 검열을 수단으로 하는 입법은 안 되죠. 검열을 수단으로 하는 것은 이 법률로서도 할 수가 없어요. 검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허가제는 금지가 되는 거고요. 위에 거 허가제는 금지가 되는 거고 신고제는 이건 허용된다. 이제 그 말 하고 있죠. 신고제는 괜찮습니다. 자, 신고이면은 이제 그럼 뭡니까? 그러면 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신고이면 부과함이 뭐냐면 그 너네들 감사했다는 게 아니고 A 집회랑 B 집회 두 개의 집회가 있을 때 둘이 충돌할까봐, 싸울까봐, 폭력이 발생할까봐 경찰이 그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헌이다 이거예요. 신고 동그라미 합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에 나와 있네. 사전 신고 제도는 합헌이다 써 있죠. 자, 9번. 헌법 규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는 원칙이 금지고 예외가 허용이다. 근데 신고제는 원칙이 허용이고 그 예외가 금지이다. 그래서 신고제와 출발점 달린다는 점에서 출발점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허가제는 위헌이고 신고제는 합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야간 노개 집회도 그 보호하는 게 원칙이에요. 선생님, 야간에 늦은 밤에 밖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고 있습니다. 집회합니다. 이거 금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죠? 광화문에다가 이제 그 광고판에다가 뭐 축구 경기 틀어뒀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응원한단 말이에요. 보호하는 게 원칙. 그리고 교통 침해가 되거나 남한테 피해를 줄 때 예외적으로 금지를 해야지. 예외적으로. 밤에 하는 것도 원칙은 허용해 주는 게 원칙인 거예요. 자, 그다음 11번. 신고하지 않은 것도 보호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없어도 보호하는 게 원칙. 보호하는 게 원칙. 남한테 피해를 줄 때만 예외적으로 금지. 그러니까 집회는 웬만하면 보호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자, 11번. 집회자는 공공의 질서, 그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이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번. 경찰에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조방 촬영, 근접 촬영 방식으로 했을 때 합헌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신고를 벗어난 동안에 버섯 동그라미, 그다음에 조방 촬영 말고 근접 촬영, 근접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합헌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어요. 모여서 웅성웅성 막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기 멀리서 경찰관이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딱 촬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를 다 촬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야, 경찰이 우리 촬영하고 있대. 왜 그러지? 우리한테 뭐 책임을 지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리가 위축됩니다. 이런 조망 촬영은 위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상권 침해입니다. 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어떤 때 여기서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막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려고 그래. 막 불법 행위를 하려고. 이제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를 하려고 하죠. 그럴 때 카메라 줌 당겨 갖고 근접해서 얘만 딱 촬영한 거야. 다른 사람 촬영하지 말고 얘만. 증거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건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신고를 벗어난 동안에만 근접해서 그 사람만 딱 촬영한 건 괜찮다 이거예요. 자, 14번. 자,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뭐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집시법의 규제. 자, 집시법의 이제 2조 정의. 집회라는 것은 그 2명 이상 모이면 집회입니다. 한 명은 안 되지만 2명도 집회가 돼요. 그다음에 집회를 위한 공동 목적이 필요한데 그 공동 목적은 내적 유대 관계로 충분합니다. 공통 의사 형성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집회를 하는데
2명 이상이면 집회로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 뭐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 것이냐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찬성파 반대파가 있어요. 찬성파 반대파. 그럼 서로 막 싸울 거 아니야. 막 찬성한다 반대 싸울 거 아니야. 똑같은 의사를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서로 싸워도 된다고. 찬반 싸워도 된다고. 하지만 유대 관계가 있죠. 우리 마을에 쓰레기 적시장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마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유대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집회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같은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찬반 논의로 싸울 수도 있는 거라고. 그것도 집회로 보고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말이죠. 자, 2번 시위. 자, 시위는 이제 첫 번째 줄이거나 또는 두 번째 줄이에요. 오화입니다. 오화. 첫 번째 줄. 도로, 광장, 공원 등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차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를 행진하거나 또는 자,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서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 상대방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에도 시위예요. 시위지만 사람들 다닐 수 없는 곳. 어디가? 대학군이죠. 대학군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없다고. 공부하는 학생만 들어간단 말이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여기서 이렇게 피켓 들고 사람한테 영향을 주려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도 시위가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해도 시위가 되고 여기 아니고 이런 데서 해도 시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입니다. 또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팔에 나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대학 군내에서 거기서 하는 시위도 시위가 된다 이거죠. 자, 근데 혼자 하는 1인 릴레이 시위는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혼자 하는 것도 시위가 됩니까? 되지. 혼자서 시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하고 시위가 있으면 혼자서 집회는 안 돼요. 이게 이 한자로 모일집 모일회야. 모일집 모일회. 사람이 모여야 집회라고. 혼자서는 집회가 안 된다고. 근데 혼자서 시위는 가능하지. 피켓도 혼자 시위할 수 있잖아. 시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혼자서는 시위는 집시법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제5조 금지 조항입니다. 자, 헌재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는 금지. 이거는 이제 안 되지.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해산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위헌 정당이라는 거죠. 위헌 정당. 위헌 정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면 위헌적 목적이잖아요. 안 됩니다. 자, 거기다 뭐라 쓰면 돼요? 위헌 목적 X.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헌재가 해산한 정당 목적은 위헌적 목적이에요. 헌법 위헌 목적이니까 위헌적 목적을 허용할 필요 없잖아. 금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국회 헌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뭐죠? 이거 내란죄예요. 내란죄. 그죠? 국헌을 물랑케 하는 행동으로서 청와대를 무력화시키거나 국회를 무력화시키면 이거 내란이라고 내란. 내란 목적 금지 있어요. 내란 목적 집회도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당연히 합헌이죠. 자, 근데 이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걸 금지하면 그건 안 되지.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위헌은 아니잖아요. 판사야 잘해라, 재판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걸 금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집단적 폭행 압박 손괴 방화 등으로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가 됩니다. 명백 동그라미. 그 명백이란 말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요? 뚜렷이 벗어나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뚜렷 동그라미. 근데 민주질서가 기본 질서 위배된다. 위배 세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배 세모. 그래서 이제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누가 집회를 하다가 오줌 싸고 있어. 이 새끼 봐라. 노산방뇨하고 있네. 질서 위반이죠. 그렇다고 집회를 해산시키면 안 된다고. 이건 허용해야 돼. 위배만 갖고는. 근데 이게 이제 명백하고 뚜렷할 때. 언제입니까? 칼을 들고 설칠 때. 막 폭행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땐 금지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단순 그 질서 위반이라고 금지하면 안 되고요. 그게 명백하거나 뚜렷할 때 직접적 위협이 뭡니까? 폭행 협박이에요. 폭행 협박으로 변질될 위협이 뚜렷할 때 그때만 금지하는 게 합헌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자, 제6조 신고.
자, 일단 집회를 신고할 때 48시간 전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 미신고 5개 집회는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전까지 사전 신고 의무가 되어 있는 거 합헌이에요. 48시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합헌이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합헌인지 유언인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제7조 보안 통보에서 보안 통보할 수 있고요. 제8조 금지 통고. 자, 제2항. 선생님, 동그라미 이거 오타 아닙니까? 아니야. 동그라미 이가 2항이라는 거. 2항. 8조 제2항. 3항. 제2항. 자,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시위 장소, 시간 장소 중복되는 2개 신고가 있을 때 각 집회 시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해서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권유하는 등 권유 동그라미 하시고 권유 먼저 하고 이제 노력 권유 먼저 하고 그다음 3항 관할 경찰서장은 이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가 된 것을 금지한다. 뒤 세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서울 광화문에서 이제 3월 25일 오후 6시에 A단체가 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B단체도 집회한다고 신고했어요. 근데 애들은 그 윤석열 찬성 단체고 얘는 반대 단체입니다. 누가 봐도 충돌 날 거 뻔하죠. 폭행에 빠져 뻔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경찰서장이 신고를 받아들여서 어떡합니까? 야, 이거 충돌 난다 이거. 얘가 먼저 신고했고 얘가 나중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간 장소를 변경합시다. 당신이 다음날 하든가 네가 다음날 하든가 조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권유를 먼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둘 다 꼭 해야겠다 이 날짜에. 그러면 이제 먼저 한 거를 받아들이고 나중 거 반려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반려 조치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조정부터 하고 나서 반려하는 거예요. 반려. 자, 그럼 이제 경찰서장이 이 집회의 어떤 성격에 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찬성파잖아. 넌 반대파잖아. 충돌 위험이 있겠네. 판단 권한이 있는 거예요. 판단해서 충돌할 것 같으면 권유부터 하고 안 되면 뒤에 거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출제가 됐죠. 자, 2개 이상 신고했을 때 경찰서장은 판단권이 없다? 아니죠. 판단해봐야 돼. 만약에 이제 얘도 찬성이고 얘도 찬성이면은 같이 해라 하면 돼. 같이 해라 하면 되지. 둘 다 반대면 같이 해라 하면 되지. 찬성 반대 대립될 것 같으니까 따로 해라는 거잖아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판단권이 있다고. 그 정도 판단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권유부터 해보고 나서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뒤에 걸 반려하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2개 이상 신고했을 때 법률상 근거 없이 모두 반려한다?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집시법. 자, 이제 10조가 시간 제한이고 11조가 장소 제한이에요. 자, 10조. 자, 금지 시간. 자, 야간 오후의 집회가 금지가 되죠. 그럼 이렇게 해가 진 다음에 일몰 후부터 해가 뜨기 전에 일출 전까지 이제 금지. 야간 오후의 집회 금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8간지에 뭐라고 봤습니까? 한정위헌 결정 내렸죠. 한정위헌. 그래서 이제 밤 12시 24시로 딱 정해가지고 고정거 금지는 위헌, 새벽에 금지하는 건 합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정위헌입니다. 그래서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 가변적 시간대 금지는 위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야간 5개 집회를 일반적 금지도 위헌. 그다음 일몰 시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해서 위헌. 밑줄로 하세요. 한정위헌이라고. 한정위헌 결정 내렸습니다. 자, 한정위헌이 뭐예요?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일종이에요. 합헌적 법률 해석. 이렇게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줬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고쳐라 위헌이다 그러니까 그 입법자가 안 고친단 말이에요. 안 고치니까 헌재가 시간대를 직접 지정해 줬어요. 헌재가 직접 지정. 자, 헌재가 입법행위할 수 있습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헌재가 대신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시간대 정도는 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야. 이건 된다. 입법 활동은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 아래 써 있네. 자,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어서 위헌된 거고요. 사전 허가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죠. 왜냐하면 집회 내용을 심사한 건 아니잖아요.
시간, 장소, 외형적 심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허가 금지 위반은 아니고 과잉 금지 원칙 위반됐고, 또 하나 헌재가 시간대 정도는 직접 특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직접 입법 X. 헌재가 직접 입법을 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시간대를 정해서 알려줄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11조 장속 제한입니다. 자, 1호부터 쭉 보면은 그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 공관 이런데 그 집회가 이제 다 금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1, 2, 3, 4, 5 전부 다 100m 이내에서 금지였다고. 금지 예외 없이 다 위헌 맞았죠. 왜 예외를 두지 않는 거냐? 위헌 맞았다고. 다 위헌 맞고 지금 현재는 단서를 다 뒀죠. 다 뒀다고. 다 뒀어. 근데 이제 단서가 없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 3호 대통령 밑줄. 그 대통령 공간 청와대 앞에서 하는 거는 예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올해 최신 판례가 위헌 때렸어요. 이것도 위헌이다. 위헌 때렸어. 위헌 때려갖고 지금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곧 단서가 신설되겠죠. 네, 그건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최신 판례가 열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죠? 다 위헌이다. 예외 없으면 위헌되고 예외를 둬야 합헌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무죄 프린트할 일정은 없어요. 어쨌든 뭐 대통령 공간에 예외가 없는 건 이제 최근 위헌들에서 떨어졌고요. 자, 이제 9월에 쭉 정리해놨죠. 각급 법원이건 대통령 관저건 상관없이 공공기관 앞에서 예외 없이 절대 금지는 위헌. 자, 그리고 하지만 외교기관 인근 집회는 법익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그죠? 외교기관이거나 법원 앞이거나 공공기관 앞에서 찬성파 반대파 집회를 하면은 서로 막 폭력 사태 난무하면서 법익 침해에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건 맞다고. 맞긴 맞아. 그래서 금지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야. 금지가 맞긴 맞다고. 하지만 예외가 없어서 위헌인 거예요. 예외가 없어서. 그래서 예외를 인정해야만 합헌이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자, 공공기관 앞에서의 어떤 시위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 금지하는 자체는 합헌이라고. 법익 침해에 연결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금지가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고. 합헌. 뭐가 위헌인 거예요? 예외가 없을 때 위헌이라고. 예외를 두면 완벽한 합헌이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자, 11조 교통소통. 자, 이제 집회 제2항 집회 시위 주최자가 질서 유진을 두고 도로 행진하는 경우는 금지할 수 없다. 자, 행진을 왜 금지를 못합니까? 청와대가 있으면은 그 앞에 막 집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진하면서 쓱 지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행진. 지나가는 정도 지나가지도 못해 사람들이? 지나갈 수는 있지. 이거는 이제 규제할 수 없습니다. 행진. 자, 다만 이제 행진도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도 있겠죠. 자, 14조 중지 명령 있고요. 뭐 소음 발생 안 되고 15조 조응 배제. 자, 종교 집회 같은 거는 그 신고할 필요 없죠. 왜 그래요? 종교가 그 언론 출판 그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특칙이죠. 특칙이 되기 때문에 얘는 신고는 해줘야 돼요. 얘는 신고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다 큰 보장 받기 때문에. 종교 집회는 그 규제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16조 주체자 준수사항. 자, 집회 시의 주체자는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주체가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돼.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광화문의 TV에다가 축구 경기 틀어줘서 국가대표 틀어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다가 막 그 응원한단 말이에요. 누가 주최했어요? 주체자가 없어. 그냥 모이다 보니까 집회가 된 거야. 모이다 보니까. 주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수 요소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9조 경찰 출입. 경찰관이 주체한테 알리고 나서 정보 입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리지 않고 몰래 들어가면 돼요? 안 된다고. 알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이제 기출 정리입니다. 1번. 자, 이제 결사의 목적은 비영리 단체도 보호되고 영리 단체도 보호되고 다 보호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2번부터 이제 그거 나오네. 우리 기본권 주체 배울 때, 자, 사인, 사법인, 결사자료 다 있죠. 자, 얘가 이제 영리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이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보호되죠? 근데 얘가 이제 비영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체가 다 되는 거예요. 다 됩니다. 자, 근데 주체가 안 되는 거 누구 있어요? 순수 공법인. 순수 공법인이고 하는 일도 공적인 일만 합니다. 이러면 이제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순수 공법인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이다 그 말이야. 국가 일을 한다고. 그럼 국가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 설립한 법인은 기본권이 없어요. 국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국민을 보호하러 만든 거지 자기를 보호받으러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권이 없습니다. 이런 기본권 뭐 있어요? 기본권 주체 안 되는 거? 농지교섭 집사주의가 있는 거예요. 농지교섭 집사주의 배웠죠? 고등하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농협 기본권 있습니다. 3번 축협 기본권 있어요. 4번 상공회의소 기본권 있습니다. 자, 근데 2, 3, 4번 보니까 전부 다 심사할 때 완화 기준을 심사한데 이제 그것도 봐야겠지. 자, 순수 사적 단체는 국가가 돈 준 거 없어. 삼성전자 회사는 자기가 해서 돈 버는 거지 국가가 보조금 주지 않습니다. 그죠? 순수 자기가 돈을 버는 거라고. 국가가 돈 주는 거 없잖아요. 그 국가가 규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국가가 규제하게 되면은 엄격 심사하는 겁니다. 엄격 심사. 근데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는 사법인이긴 한데 그 공적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을 준다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규제할 수 있는 거지. 국가 돈 주는 거니까. 그래서 완화 심사로 심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제 완전 국가 기관이니까 아예 기본권이 없는 거고. 그렇게입니다. 그래서 그 농협, 축협, 상공회의소는 사적 단체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공적인 일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내가 돈 주는 거니까 내가 규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제를 하더라도 완화 심사에서 합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입니다. 자, 안마사 정관준수 합헌, 회비납부 합헌. 회비납부는 다 합헌이에요. 그 다음에 7번 공법상 결사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8번도 특수한체나 공법상 결사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자, 9번에 그 농지개량조합은 순수 공법인이죠. 또 주체가 되지 못한다. 주택조합도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 뭐가 있다고요? 농지, 교섭, 집사를 주의해라. 이렇게. 자, 농지주택, 농지조합, 교섭단체, 20인 이상 교섭단체, 어린이집, 사이버대학, 그리고 주택조합, 의료보험공단 이렇게 있죠. 순수 공법인들. 얘네 둘은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없는 거고 남은 전부 다 공법상 순수 공법인이라서 기본권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단결권도 결사조에 포함이 되지만 헌법이 노동상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두어서 별도 단결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 일반 결사와 경우와 다르게 특별 보장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단결권도 이제 단체 결선권이에요. 단체 결선권. 단체 결선권. 단결권. 단체 결선권. 자, 얘는 사회권 생존권이고 얘는 자유권이고. 그렇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적극권, 소극권. 자유는 적극, 소극 다 보호하죠. 자유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싫으면 하지 마라. 자유다. 다 보호한다고. 그래서 모든 자유권은 적극, 소극 다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건 사회권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단결할 적극권만 보호하는 거예요. 소극권 보호하지 않죠. 그래서 얘보다 얘가 특칙. 항상 얘가 특칙입니다. 특칙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말이에요. 특별한 보장 특칙이다. 그 말이에요. 자, 2번. 자, 결사 자유는 탈퇴할 자유, 가입하지 않을 자유, 뭐예요? 소극적 자유도 보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3번. 자,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결사자유에서 근거를 취할 수 있다. 맞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3번이 말하자는 건 이거예요. 3번이 말하자는 것은 가입하지 않을 자유니까 소극적 자유를 말하는 거죠.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는 단결권으로서는 보호되지 않고 결사의 자유로서 또는 행복추구권으로서 보호가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죠. 가입하지 소극적 자유는 결사자유에서 따지게 된다. 자, 거기다 써놨죠. 소극적 단결권은 없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로 보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번 노동조합 신고제도 합헌. 그다음에 5번 자, 고엽제 전후회하고 월남전 참전회가 있는데 그 둘 다 이제 보조금을 줘요. 근데 두 개 다 중복 가입하면 보조금 2번 받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해라. 보조금 2번 받지 마라. 합헌. 자, 6번 자, 선거운동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 금지하는 건 위헌이죠. 문자랑 인터넷 이메일 통신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금지 위헌. 자, 7번 자, 조합 구역 내에서 복수조합 설립 금지도 위헌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축협이 살아 있을 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그 축협 조합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고를 하니까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서울 우유 조합이 우리 동네에 서울 우유 조합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는 조합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2개 안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당신이 여기 그냥 가입을 하시고 당신이 따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자유인데. 내 마음이지. 자유인데. 왜 못 만들게 하냐고. 만들 수 있어야지. 2개건, 3개건, 4개건 만들 수 있어야지. 자유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위헌입니다. 그 복수조합이 이제 서울우유 조합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헌됐습니다. 자, 8번. 자, 성원시험 금고에 이제 부실 경우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들이 그 연대 책임을 부과를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새마을 금고가 부실 경영 돼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면 거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같이 부담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실 경영에 아무 관련이 없잖아.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연대 책임을 부담시키냐 이거지. 위헌.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반됩니다. 자, 다음에 9번. 자, 9번하고 이제 10번 묶으시고, 자, 9번은 거기 빨간 글씨 밑줄 다 치세요. 약사, 한약사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밑줄. 그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딱 보면 합헌처럼 보이죠? 합헌. 그죠? 아니, 선생님이 약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사 자격이 없으면 약국 개설할 수 없잖아요.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틀렸죠? 위헌이에요. 위헌. 그럼 이게 위헌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법인이 빠져 있어. 법인이 빠져 있다. 법인이. 자연인만 대상이 된단 말이지. 법인이 빠져 있다는 말 때문에 위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9번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법인이 빠져 있다는 문구를 주면은 참 풀기 쉬워. 근데 이 문구를 딱 빼버리고 밑줄 친 것만 딱 주고 물으면은 잘 틀려요, 학생들이. 합헌인 줄 알고. 그래서 법인이 빠져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헌이에요, 위헌. 그래서 법인이 빠져 있다는 문구를 빼고 출제해도 아, 법인 빠져 있네, 위헌이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답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법인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닌 것도 있어요. 거기 10번. 안경사 면허 그 안경점이 있죠? 그건 자연인만 허락을 하고 있거든요. 법인 안 되게 하고 있고, 그건 합헌이야 또. 안경사는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비교하러 같이 넣어놨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학문예술의 자유. 자, 학문예술의 자유 보면 이제 학문예술이 진리탐구 자유죠. 자, 이제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그 대학 교수만 누리는 자유예요. 중고 교사가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중학교 교사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의 자유란 말 자체가 진리탐구예요. 진리탐구하고 발표하는 자유입니다, 이게. 그럼 진리탐구가 뭔데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거를 발견했거나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발명한 거. 최초, 세계 최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걸 보호하는 거라고, 그런 걸. 그래서 그거를 발명해서 교수들끼리 발표하는 거. 이게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근데 중고교 교사는 새로운 걸 발견한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다 알려진 지식을 학생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뭡니까? 학문의 자유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꼭. 그래서 이걸 학문의 자유, 뭐 교수의 자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교수의 자유, 이건 이제 수업의 자유 이렇게 말합니다. 수업의 자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고 싶습니다. 수학권, 헌법상 기본권, 교육받을 권리를 이길 수가 없죠. 법률상 권리니까. 그죠? 그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에 그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진리탐구의 자유다. 내가 이제 공부해서 새로운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게 그 절대 자유죠. 내가 뭘 공부하는지 그 채널 수가 없잖아요. 절대 자유고
다만 이제 수업의 자유는 법률상 권리입니다. 법률상 권리. 따라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지. 법적 권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디귿번 진리탐구 과정과 전혀 무관하게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그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권, 교육받을 권리로 보호되는 거고 학문 자유 보호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도 교육받을 권리라는데요. 아, 그게 아니고 그 교육권은 교육 받을 권리예요. 받을 권리. 교육 받을 권리. 교육 할 권리가 아니거든. 교육 받을 권리지. 교육 받을 권리. 자, 따라서 이 교육권이라는 거는 누구의 권리입니까? 학생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받을 권리. 학생의 권리란 말이지. 교육할 권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교사 수업하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에요. 법률상 권리라고. 법률상 권리. 그죠? 그래서 이제 중고 교사가 교육할 권리는 학문예술의 자유도 아니고 교육받을 권리도 아니고 그냥 법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기출 정리. 자, 사립학교 교원도 그 선거범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정화구역 내 뭐 극장 금지 위헌. 네, 수업의 자유는 법적 권리에 불과하니까 그 수학권을 침해할 수가 없고요. 뭐 그다음에 자유민주 기본 질서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북한 활동 찬양하거나 그러면 그건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오른쪽 대학의 자유. 자, 이제 대학의 자율성이 이제 기본권 보장이 되죠. 자, 보장이 돼요. 자, 이제 국가에서 설립하고 자금 지원하고 군입대학이죠. 네, 군입대학. 군입대학은 이제 법인화된 대학도 있고요. 아직 법인화되지 않은 그 대학도 있어요. 다 대학도 있습니다. 기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본권 없어. 국가가 설립했기 때문에 기본권 없어. 국가한테 기본권 주장할 수 없어요. 국가 만든 거니까. 원칙은 기본권이 없다고. 다만 이제 하나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지. 뭐? 대학의 자율권. 대학의 자율권. 이거는 국가 만들어서도 국가 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권 주장은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기본권은 원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국가 만든 거니까 얼마든지 국가에 없앨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 만들어서도 대학의 자율권은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학생 선발이라던가 아니면 뭐 과목 조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마음대로 국가 마음대로 못하지. 그런 거 기본권이 있다고. 대학의 자율권. 자, 기업번 보시면 되겠고, 뒤에번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대학의 부당 기본권이고, 군입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공법상 영주물 물건이다. 물건, 건물, 물건이다. 그래도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그죠?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이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군입대학도 헌법 소원 청구할 수가 있어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당하면 헌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의 자율성은 그 대학만 갖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국가를 상대로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가 당하면 그 대학 교수, 교수회, 학생, 직원 다 같이 싸잡아서 국가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봐요. 완벽한 보증이 돼야 된다 겁니다. 학문의 자유는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 봐요. 그래서 대학 교수 전부 다 단독으로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잘 나오죠? 자, 다음에 1번. 자, 대학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학생 자유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디귿은 뭐 학생이 또 된다며. 근데 리얼은 또 안 되는데. 그래서 리얼은 어디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 운영에서. 관리 운영에서. 자, 이제 학문의 자유라던가 학문의 자유 관계된 대학의 자율성 관계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과 같이 국가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국가가 왜 학문의 자유 그걸 침해하는 거냐 싸울 수 있다고. 근데 학교 관리 운영은 이건 이제 학생이 관계가 없지. 이건 국가가 설립했으니까 국가가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 대학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율성이 없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관련해서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서 봐야 됩니다. 저게 이제 서울대 법인전환 사건이에요. 서울대가 이제 국가 영조문에서 그 서울대 법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재학생들이 그것 안 됩니다 막 따졌다고. 막 따지니까 혼자 뭐라 그랬어요? 각하죠? 가. 너는 관리성이 없어. 이건 관리 운영 문제야. 그렇게 갔다 사건입니다. 자, B번. 자,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 선택은 입법정지에 먹혀두는 게 맞다. 그래서 각종 정년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입법정지, 입법 재량이에요. 법으로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기간임용제를 헌법재판소가 가늠하는 게 맞다. 틀렸죠. 국회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B번. 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긴 하지만 존립까지 미치진 않죠. 그래서 군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국가가 없앨 수 있어요. 서울대 없앨 수 있어. 경찰대 없앨 수 있어. 군입대 싹 다 없앨 수 있다고. 국가 만든 거니까. 자, 존립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 기출 정리. 자, 대학의 자율이 뭔데요? 대학의 자율이 뭐냐? 학생 선발 전형 방법, 성적 평가 상벌, 대학 시설 관리 운영, 교원 임용 이런 게 대학 자율권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군립대학교 장이 총장이죠. 총장 선출에 대해서 직선제, 간선제 다 보장돼. 상관없어요. 근데 직선제를 할 때에는 선관위의 위탁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관위 위탁이 관할 선관위에요. 관할 동그라미. 중앙 선관위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쪽에 이제 강원대가 있어요. 이제 국공립대학입니다. 도립대, 공립대, 군립대라고. 근데 총장을 선출하는데 간선제도 되고 직선제도 돼요. 간선제는 이제 학장 중에서 한 명 뽑는 거고 직선제는 교수 전원 직접 선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선택할 수 있어. 뭐 이것도 합헌, 이것도 합헌. 선택하면 된다고. 선택. 자율이야, 자율. 자율인데 직선제를 선택했으면 그럼 이제 과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선제 과열 우려가 있거든. 막 금품살포 위험성이 있거든. 직선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건 반드시 선관위에다 맡겨서 관리 감독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강원대가 강원도에 있는 선관위 맡기면 되는 거지. 왜 이걸 다 중앙선관위에다 왜 맡기냐고. 중앙선관위 서울에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부산은 부산에다가 강원도 강원도에다가 제주도는 제주도에다가 관할 선관위 맡기면 되잖아. 관할 선관위. 그죠? 여기다 맡기면 되는 거야. 중앙선관위 틀린 겁니다. 중앙세무. 그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3번.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은 직접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총장 선거를 거쳤으면은 자, 서울대가 있어요. 서울대 총장 한 명이죠. 총장 한 명. 종합대 총장 한 명. 거기 이제 경영대 있고 뭐 사회과학대 있고 뭐 과학대 있고 여러 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학장. 그럼 전체 총장을 직선제로 뽑았다 이거야. 뽑았으면은 총장이 이제 각 그 과마다 이제 학장들은 어떻게 뽑아요? 자기가 지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명하는 거라고. 그죠? 우리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거로 뽑잖아요. 그럼 각부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죠? 똑같다고. 이것도 합헌입니다. 합헌. 단과대 학장은 직접 지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교수 제명할지 말지도 그 대학 재량이에요. 재량. 그래서 그 능력이 떨어지면 제명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제명을 거부했을 때 절차 보장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지 마음대로 잘라? 그럼 안 되고 절차적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거나 어떤 해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위헌이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제명 거부를 할 때 재심사 청구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헌입니다. 집 못 들어가겠다는 거지? 법에 명시가 없다는 건 위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학교의 이제 법학점 로스쿨에 그 신입생 35명을 1년에 뽑는데 그 35명 중에 한 명을 그 정부에서 지 마음대로 한 명을 정지시켰어. 위헌이야, 위헌. 위헌이다. 맞죠?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권. 자, 재산권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